손이 죽이려다 꼴 좋다. 전반전 손흥민 역대급 죽이기 만행 목격한 포스텍. 결국 극대노 특별 조치하자 메디슨 충격에 초토화되면서 넉나간 상황. 제임스 메디슨이 토트넘 호스퍼의 부진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토트넘 호스퍼는 19일 오후 8시 30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4-1로 승리했다. 이날 메디슨은 선발로 나와 중원을 책임졌다.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경기를 풀었고 뛰어난 공소유 능력을 발휘하며 기회를 모색했다. 메디슨은 쿨루셉스키의 득점을 도왔지만 전반 종료 후 파페사르와 교체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중원에 더 많은 기동력이 필요했다. 사르에겐 그런 게 많았다. 에너지와 스피드가 넘친다. 그는 우리가 중원을 장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전반적인 플레이가 개선되었고 위협적이었다. 후반전은 뛰어났다. 템포를 올리고 양질의 축구를 했고 필요할 때 수비했고 마무리도 제대로 했다. 라며 교체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슨은 전반만 뛰고도 좋은 기록을 남겼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메디슨은 45분을 소화하면서 1도움을 비롯해 볼터치 50회, 패스 성공률 91%, 35회 중 32회 성공, 키패스 5회, 크로스 2회, 7회 시도, 드리블 1회, 3회 시도, 지상경합 2회, 5회 시도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7.2점을 받았다. 하지만 메디슨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닉 브라운은 나는 메디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메디슨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경기를 운영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때때로 메디슨은 선발 명단에서 뺄 수도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에 따라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영국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메디슨은 재능 있는 플레이메이커지만 경기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으면 영향력이 줄어든다. 토트넘은 메디슨이 빠졌을 때 효과적인 경기를 펼쳤다. 라고 평가했다. 메디슨은 지난 시즌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기대 이상의 기량을 뽐내며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자주 만들었다. 중원에서 빌드업에 직접 관여하며 경기를 풀기도 했다. 하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메디슨은 11라운드 첼시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다. 메디슨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메디슨은 2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돼서야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부상 이후 이전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날카로운 패스를 넣는 빈도수도 줄어들었다.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메디슨이 경기를 지배하며 경기의 판도를 바꿨지만 경기 영향력이 감소했다. 메디슨은 리그에서 4골 9도움을 만들었다. 부상 전 11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했지만 부상 이후 17경기에서 1골 4도움에 그쳤다. 이번 시즌 메디슨은 온전한 몸 상태로 개막전부터 선발로 나와 활약했다. 메디슨은 토트넘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뛰어난 탈압박 능력, 공소유 능력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했다. 게다가 날카로운 오른발로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 메디슨은 패스와 슈팅으로 상대의 골문을 노렸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전담 키커를 맡았다. 메디슨은 확실히 훌륭한 실력을 갖췄지만 최근에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 오피셜, 때리는데 맞고 있어야 하나, 잉글랜드 FA. 쿠두스에 폭행당한 토트넘도 함께 기소. 토트넘 호스퍼는 뜬금없이 기소를 당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22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지난 토요일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후반 37분 적절하지 않고 도발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모하메드 쿠두스, 웨스트햄과 함께 기소가 됐다. 고 전했다. 토트넘이 기소가 된 상황에서 쿠두스가 벌인 사태와 관련이 있다. 토트넘은 19일 웨스트햄과 상대를 했다. 쿠두스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전반 36분 데얀 쿨루셉스키 동점골로 1-1을 만들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파페 마타르사르를 투입해 중원에 힘을 줬고 후반 7분 이브 비수마볼로 역전에 성공했다. 알폰스 아레올라 자책골이 나온 가운데 후반 15분 사르 패스를 손흥민이 득점으로 연결해 4에서 1이 됐다. 패색이 짙어진 웨스트햄은 후반 16분 카를로스 솔레르, 에드손 알바레스, 크리센시오 서머비를 투입하면서 공격을 강화했다. 토트넘도 티모 베르너, 히샬리송 등을 투입해 공격에 힘을 줬다. 웨스트햄이 좀처럼 기회를 못 만들고 있을 때 쿠두스가 폭주했다. 쿠두스가 미키 판더 펜을 밀쳐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 쿠두스에게 달려왔다. 쿠두스는 판더 펜 얼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말리러 온 사르 얼굴도 가격을 했고 이날 손흥민과 같이 부상 복귀전을 치른 히샬리송도 밀쳤다. 주심은 당초 경고를 꺼내 들었지만 비디오 판독 확인 이후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선언했다. 훌렌 로페테기 감독은 퇴장 상황을 두고 쿠두스에게도 웨스트햄에도 좋지 않다. 더 이상 말하기 어렵다. 고 했다. 한심하다는 듯 말에 눈길을 끌었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심판이 잘 처리했다. 선수들은 고통을 겪었지만 심판이 잘 판단했다. 고 말했다. 일단 쿠두스는 징계가 확실하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이성을 잃은 쿠두스는 토트넘 선수만 3명을 가격했다. 폭력행위로 인한 다이렉트 퇴장이기에 최소 3경기 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심판 경기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최대 6경기 동안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고 했다. 전 심판 마이크 딘도 잉글랜드 FA는 쿠두스가 연속 폭행을 했기에 사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고 동의했다. 쿠두스가 벌인 사태인데 토트넘도 흥분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다. 추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토트넘이 징계를 받을 경우 큰 논란이 될 것이다. 3. 메뉴 괜히 왔다 후회 중. 이탈리아 복귀 열망. 조슈아 지르크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을 후회하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는 지르크지는 맨유 이적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탈리아 복귀를 열망하고 있으며 유벤투스와 AC 밀란이 임대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지르크지는 네덜란드 국적의 스트라이커로 193cm의 탄탄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다. 왕성한 활동량과 넓은 활동 범위를 갖고 있는 동시에 오프더볼 움직임과 박스한 영향력도 좋아서 전술적인 활용도가 다양하다. 어린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잠재력을 보인 그는 2017년 바이에른 뮌헨의 눈에 들었고 곧 합류했다. 연령별 팀에서 꾸준히 성장했고 2020에서 21시즌 1군에 포함되는 등 차기 팀의 공격을 이끌 제목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며 정기적인 출전 시간을 얻기 위해 이적을 추진했다. 2021에서 22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컵대회 포함 48경기에 나서며 18골 13어시스트를 올렸고 2022에서 23시즌 볼로냐로 이적했다. 볼로냐에서도 한 단계 성장했다. 2022에서 23시즌 적응기를 마친 그는 2023에서 24시즌 주전으로 도약했고 리그에서만 34경기 11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내 최고의 공격수가 됐다. 이에 지난 여름 메뉴에 관심을 받았다. 라스무스 호일룬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선의위 경쟁자를 원했던 메뉴는 지르크지를 낙점했고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그를 데려왔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풀럼과의 리그 개막전에서 교체로 출전한 그는 후반 막바지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1에서 0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우샘프턴전에선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조금씩 입지가 줄었고 아스톤 빌라, 브렌트포드전에선 후반전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시간은 26분, 16분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년도 되지 않아서 이적 가능성이 제기됐다. 칼치오 메르카토에 따르면 지르크지는 메뉴 이적을 다소 후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엘레 롱고 기자는 지르크지가 볼로냐 시절 은사인 티아고 모타 감독과의 재회를 원하며 1월 이적 시장 때 유벤투스로 합류하는 것에 열려있다고 밝혔다.